자, 광호 파트 얘기를 할게요. 중국과정 첫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유기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식물이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제 광호흡이라고 하는 대사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 광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반응 속도 면에서 보게 되면은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광합성 속도가 빨라지겠죠, 원래. 그죠?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입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빨라지는데, 일단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대사가 일어날 수 있냐면 광호흡이라고 하는 대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광호흡이라고 하는 대사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이 광합성과 이게 역반응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광호흡은 장점보다는 뭐가 많아? 단점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단점인데도 불구하고,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화 과정에서 소실되지 않은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는 나름대로 얘도 장점인 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론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넣을 만한 광호흡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단점 위주로 좀 알아두시면 돼요. 단점. 자, 일단은 그 조건 자체를 보게 되면은 고온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 광호흡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 자, 우리가 이제 켈빈 회로라고 하는 안반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효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루비스코라고 하는 애가 있죠, 루비스코. 그죠? 이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는 RUBP가 리블로우스 2인산이라고 하는 RUBP가 누구랑? CO2랑 반응했을 때는 광합성이 일어나지만 이 루비스코랑 어때? 반응시킬 수 있는 루비스코라고 하는 어떤 효소가 RUBP라고 하는 거를 어때? 이산화탄소 이외에도 산소랑 반응할 수 있는 기질 특이성이 어때? 추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효소가 이제 루비스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루비스코가 동시에 CO2랑 반응을 시킬 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동일한 루비스코가 산소랑 어때? 결합시키는 어떤 반응도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광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 광합성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져? 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거든. 아시겠죠? 그죠? 그 당이라고 하는 애가 기본적으로 이제 PGAL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PGAL이 어때? 두 분자가 모여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는 대사를 얘기를 할 때 유기물을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광호흡 과정에서는 이 과정에서는 PGA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지게 되고, 아시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CO2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광합성과 광호흡의 어떤 대사에서의 어떤 생성물의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어떤 대사는 세포호흡 과정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세포호흡 과정에서의 어떤 목적은 뭐죠? ATP의 생산이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에너지 생산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광호흡은 오히려 ATP를 생산하지 않고 소모하는 게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에너지를 뭐 한다라는 얘기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쓴다라는 얘기거든. 맞지? 그지?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차원에서 봤을 때 단점이 어때 보이기 시작하죠? 맞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생성물의 CO2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얘는 광합성 기질이기 때문에 광합성 기질 농도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단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생성물에서 CO2가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ATP를 쓰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생산량은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루비스코라고 하는 이 CO가, 이 C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광합성 대사에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CO2랑 결합시킨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래서 이거를 카르복실레이션. 아시겠죠? 그죠? 카르복실화 효소. 생물학에서 카르복실화 효소의 활성도 있고, O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산화효소의 특징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옥시데이션. 아시겠죠? 그죠? 자, 어쨌거나 이제 정의를 보게 되면은 이 고온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 이런 어떤 대사가, 광호흡이라고 하는 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고온 건조한 어떤 조건에서는, 자, 루비스코의 기질 친화력에 변화가 생겨요. 일반적으로 적당한 온도에서는 CO2가 산소보다 루비스코랑 어때? 반응을 잘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고온 건조한 조건에서는 CO2보다 산소에 대한 어떤 친화력이 더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광합성이라고 하는 대사보다 광호흡이라고 하는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이제 고온 건조한 기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광합성은 엽록체에서만 일어나거든. 엽록체에서만. 자, 그런데 광호흡은 엽록체에서도 일어나지만 퍼옥시좀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도 일어나요. 미토라고만 쓸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광호흡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야.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응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다. 세 군데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엽록체에서 혹은 퍼옥시좀에서 혹은 미토콘드리아가 아니야. 알았지? 세 군데가 동시에 관여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실제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반응식이 이거거든. 자, 전체 반응식은 두 분자의 RUBP라고 하는 리블로스 2인산, 얘가 산소 두 분자랑 반응을 했을 때 ATP가 소모가 되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RUBP라고 하는 애가 카본이 5개거든. 자, 그러면 전체 카본 수가, 탄소 수가 지금 10개가 되는 거죠. 10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GA라고 하는 애가 카본 수가 3개예요. 맞죠? 그럼 9개가 되겠죠? 맞죠? 자, 9개니까 따라서 여기서 한 문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또. RUBP는 어디서 들어가? 엽록체에서 들어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산소가 지금 몇 분자가 반응을 하죠? 2분자가 반응을 하죠. 자, 한 분자는 엽록체에서 반응을 하고, 또 한 분자는 퍼옥시좀에서 반응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단계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처음에 엽록체 한 분자, 나중에 퍼옥시좀에서 한 분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엽록체에서 만들어져요. 최종적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CO2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집니다. MT라고 쓰는 건 미토콘드리아예요, 앞으로. 아시겠죠?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퍼옥시좀 다 관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요. 시간 되면 전체 반응식을 한번 보여줄게요. 아시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광호흡의 어떤 그 조건,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 잘 일어난다고. 자, 그거는 루비스코라고 하는 어떤 효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루비스코의 어떤 활성을 보게 되면
자, 요 친화력이라고 하는 거 무슨 친화력에 해당이 돼요? 기질 친화력에 해당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기질 친화력이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 CO2보다 산소의 어떤 거 반응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으로 봤을 때, 자, 기체의 용해도라고 하는 거 온도가 낮을 때 어때? 증가하는 어떤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럼 온도가 높은 조건에선 기체 용해도가 어때요? 감소가 되겠죠?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맞아, 안 맞아? 자, 그때 효과가, 감소 효과가 CO2가 더 크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거 뭐 지구과학 같은 데서도 여러분 배울 거예요. 용존산소랑 뭐 이런 거 나올 때.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용해도가 감소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광합성이나 광호흡을 할 때는 녹여서 하는 거야, 녹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켈빈으로 해서 CO2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기체를 어때 효소가 딱 잡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얘가 탄산 이온으로 어때 바뀌어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거든. 식물의 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성분이 뭐예요? 물일 거 아니야, 물. 맞지, 그지? 그래서 물에 녹인 상태에서 반응을 수행한다는 얘기거든. 맞아요? 그럼 용해도가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CO2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CO2의 이용률이 얘는 낮고 산소의 이용률이 어때?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용률이 어때? 떨어지니까 광합성과 호흡 중에서 광합성과 광호흡 중에서 광호흡의 어떤 거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됐어요? 자,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건조하기까지 하면 더 쥐약이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건조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원래 살고 있었던 터전을 떠나죠. 다른 데로 이주를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식물은 이주를 못 한다고.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니까 건조한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걸 얘가 인지를 하게 되면 식물에서, 그죠? 수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맞습니까? 수분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수분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 앱시산이라고 얘기해. 앱시산. 앱시산이 분비가 된다고. 주로 모든 조직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분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어디서 분비를 하냐면 뿌리에서 분비를 해요. 이치적으로 당연한 거야, 이건. 뿌리에서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할 거 아니야. 그럼 토양 속에 어때?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기후 조건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건조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얘가 자동적으로 뿌리에서부터 ABA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그럼 이게 이제 물관을 따라서 올라와. 어디까지? 잎까지. 그럼 잎에는 어떤 거? 기공을 닫아버린다고, 강제적으로. 아시겠죠? 원래 기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빛의 자극에 의해서 식물의 굴광성 반응으로 어때? 열리거든? 그럼 일단 낮 시간 동안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그죠? 근데 사막 기후 같은 굉장히 건조한 기후에서는 오히려 기공을 닫아버린다고. 자, 기공을 닫는다는 얘기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 기공을 통해서 어때? 광합성 기질에 해당하는 CO2를 어때?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지? 근데 그거를 어때? 차단시켜버리겠다는 얘기야. 왜? 생산량을 줄이더라도 죽는 것보다 낫거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공을 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CO2의 농도의 어떤 감소를 의미하는 거고, 이 말은 광합성 기질의 농도를 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광합성 기질의 농도를 어때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광합성률을 어때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그치?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지? 기공을 열었을 때 수분은 날아갈 거 아니야. 말라 죽어, 그냥.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사막기후에서 어때 생존하고 있는 선인장과 같은 다육이 같은 경우,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생장하고 있는 어떤 식물보다 생장량이나 생물량이 어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따라서 광호흡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게 되면, 자, CO2가 방출되어서 어디에서? 용해도 때문에, 그지? 아시겠죠, 그죠? CO2가 방출되어서 광합성 효율이 어때 떨어지고, 호흡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ATP를 어때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고온 건조한 지역과 같은 사막 기후에서 전혀 식물이 못 사느냐? 아니지. 살고 있는 어떤 식물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리고 온도가 높은 열대 지방에서도 어때 식물 잘 살고 있죠. 맞아? 그러면 이런 광호흡을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진화 과정에서 광호흡 대사를 최소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어떤 식물이 있어? C4 식물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캠 식물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C3 식물은 일반적인 어떤 식물이에요.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퉁치면 일반적인 식물이 C3 식물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뭐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참나무 이런 애들 있잖아, 그지? 자, 이런 C3 식물 같은 경우는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는 광호흡이 어때 많고 광합성률이 어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 조건에서 생존하기가 어렵겠지. 아시겠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이 C3 식물은 왜 C3 식물이냐면 우리가 켈빈으로 해서 RUBP라고 하는 애가 광합성 과정에서 CO2랑 반응을 하죠.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일단은 첫 번째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가 만들어지죠? PGA가 만들어지고 얘를 3PG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이 과정에서 관여하는 효소가 아까 얘기한 누구? 루비스코가 관여를 하는 거잖아. 광합성 과정에서.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얘 카본이 5개야. 얘 카본이 3개거든? 그래서 최초의 어떤 켈빈으로 해서 안 반응 과정에서 최초에 만들어지는 유기물이 탄소가 3개짜리이기 때문에 C3야, 그래서. 아시겠죠? 그죠? 뭐 개수까지 맞추면 6개, 36개거든? 그럼 얘가 몇 개? 12개가 만들어져. 아시겠죠? 그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식물은 이런 환경 조건에서 어때 살기가 쉽다, 어렵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C4 식물과 캠 식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C4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CO2를 고정을 했을 때 최초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탄소가 4개란 얘기거든. 알았지, 그치? 얘는 CO2가 고정이 됐을 때 최초로 만들어지는 물질 자체의 탄소가 몇 개? 3개니까 C3야. 얘가 이제 C3 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C4 식물은 탄소 4개짜리가 만들어져요. 어쨌거나. 자,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광호흡을 어때 최소화하고 광합성을 극대화하도록 진화된 식물이고요. 대표적으로 수수로 끝나는 친구들. 사탕수수, 우리나라에 어때? 거의 보기 힘들죠? 열대지방에서 많이 보이는 거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어때? 따뜻한 지방에서 잘 자라죠. 우리나라에서도. 맞지? 얘네가 대표적으로 무슨 식물? C4 식물.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은 공간적 분리대사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일단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빨리빨리. 자, 잎을 이렇게 자르잖아?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상표피, 하늘을 향하고 있는 표피 조직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어떤 표피가 하표피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표피보다 상표피는 직사광선을 많이 받지. 직사광선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큐티클층이나 왁스 코팅이 잘 되어 있어. 그래서 잎의 윗면을 보게 되면 좀 더 반짝반짝 거리게 보이는 거고, 상대적으로 하면 표피는 녹색도 약간 연하고
질감도 약간 어떻죠? 거칠거칠하지 않나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 하표피는 자, 공변세포가 많아, 상대적으로. 상면표피에도 공변세포가 존재를 해요. 아시겠죠? 공변세포가 많다는 얘기는 공변세포가 뭘 형성한다는 얘기죠? 기공을 형성하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광합성 조직은 표피 조직이 아니다. 공변세포 빼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광합성 조직은 뭐냐? 울타리 조직, 요즘에 울타리 조직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죠? 책상 조직, 과거에는 책상 조직이라고 얘기했어. 알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해면동물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듬성듬성하게 존재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 얘를 뭐라고 얘기해? 해면 조직이라고 얘기해. 즉, 얘가 이제 책상 조직이고,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해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죠? 이 둘을 묶어서 이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을 광합성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맞지, 그지? 광합성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 녹색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지?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엽록체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네들은 엽육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엽육세포. 아시겠죠? 내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C3 식물에서의 광합성 장소는 엽육세포예요. 물론 공변세포에서도 하지만 대부분은 엽육세포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그리고 뭐 거의 변리사 문제에서는 많이는 안 나오는데 거의 안 나와. 알았지, 그지? 여기 지금 빨대, 우리가 이제 식물의 어떤 그 잎을 보게 되면 빨대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잎맥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관다발이거든. 관다발, 그지? 관다발은 물관과 체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상면표피 쪽에는 물관, 하면표피 쪽에는 체관으로 되어 있어. 외울 때 물체 이렇게 외우라고. 알았죠, 그죠? 됐어요? 자,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이 관다발을 감싸고 있는 세포가 있거든. 엽육세포 말고 관다발을 감싸고 있는 세포도 있다고요. 당연히 C3 식물에서 이 세포는 광합성 조직이 아니야. 알았지, 그지? 자, 요 세포를 우리는 유관속초 세포라고 얘기해. 아시겠어요? 근데 얘는 광합성 조직이 아니야. 어떤 식물에서? C3 식물에서. 자, 됐죠? 자, 근데 C4 식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관다발 조직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지금 관다발 조직을 감싸고 있는 요 세포를 요거를 유관속초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됐어요? 그리고 이 위에 또 조직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한 바퀴 그냥 돌게 이렇게. 알았지, 그지? 요 세포가 뭐야? 엽육세포야. 자, 녹색으로 둘 다 표현했지. 둘 다 엽록체 있어. 알았죠? 그럼 얘는 엽록체를 갖고 있는 세포가 유관속초 세포까지 포함해서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관과 체관을 통해 가지고 물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광합성을 수행할 거 아니야. 햇빛을 받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두 군데를 어때? 잘라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쪽이 바깥쪽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기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CO2가 들어오는 장소가 바깥쪽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CO2는 어디로 진입을 하겠어? 엽육세포로 진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자, 여기를 잘라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 과정은 웬만큼 알 테니까,
자, 여기를 잘라서 보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가 지금 메조필셀 엽육세포야. 알았지, 그지? 여기는 번들쉿 유관속초세포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바깥쪽에서 이제 CO2가 들어와, 안 들어와? CO2가 들어오지, 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엽육세포에서는 광합성 과정에서, 그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게 특징이에요. CO2 고정이. 아까 그 C3 식물 같은 경우는 엽록체 스트로마에서 CO2 고정이 일어나거든? 근데 얘는 엽육세포의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자, 누구랑 얘가 반응을 하냐면, 탄소 세기째례랑 반응을 합니다. CO2 한 분자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CO2랑 반응을 했을 때 탄소 몇 개짜리가 만들어져요? 4개짜리가 만들어지겠죠. 그지? 걔가 누구야? 옥살 아세트산. 옥살 아세트산. 아시겠죠? 그죠? 이 옥살 아세트산이 NADPH의 전자를 받아요. 그럼 NADP 플러스로 얘는 산화가 되고, 그지? 옥살초산은 환원이 되거든. 산화환원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지?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말산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말산이 되고, 이 말산이 이 두 세포의 어떤 거? 틈을 따라서 이동을 하겠지. 맞지?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안 쓴다. 여러분. 원형질 연락사라고 얘기해. 알았지? 그지? 세포학에서.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말산이 이동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옥살초산 C4. 말산도 C4. 맞지? 이 말산이 유관속초 세포에서 있잖아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요. 알았죠?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피루부산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CO2가 어때? 이탈할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러면 이 CO2가 엽록체로 들어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켈빈 회로를 통해서 켈빈 쓸게요, 그냥. 뭐가 만들어져? 당이 만들어져.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유관속초 세포의 엽록체에서 켈빈 회로를 통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안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 맞지? 그러면 안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요소가 필요해? 루비스코가 필요해, 여기는. 자, 피로부산은 당연히 탄소가 몇 개? 3개야. 이 3개짜리 피로부산은 다시 엽육세포로 이동을 해요.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그지? 됐습니까? 자, 그때 이 과정에서 이제 ATP가 소모가 돼. 알았지? ATP가 소모가 된다고. 자, 그러면 피로부산이 어때요? 다른 물질로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거든. 그치? 그게 누구야? 포스포에놀 피로부산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말해. 포스포에놀 피로부산. 그치? 인산화가 되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탄소의 개수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야. 그치?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이때 이 PEP라고 하는 포스포에놀 피로부산을 기질로 하는 어떤 효소가 카르복실화 효소가 필요하겠죠. 그 효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포스포에놀 피로부산 카르복실레이션, PEPC라고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유관속초 세포의 세포질과 엽육세포의 세포질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떤 회로로 어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C4 회로라고 얘기해. C4 회로.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엽육세포에서의 엽록체는 어떤 역할을 할까? 여기도 엽록체 있다라고 했잖아. 당연히, 그지? 맞아? 이 엽록체는 요 명반응 산물에 해당하는 NADPH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말해.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켈빈 회로가 안 들어가. 루비스코어가 없어. 당연하지. 여기 이산화탄소가 처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엽육세포 아니야? 그럼 이산화탄소만 들어오겠어? 산소도 들어오겠어? 산소도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기후 조건이 어때요? 온도가 높잖아. 그럼 광업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루비스코가 없다. 여기만 루비스코를 갖는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배웠으니까 나 그냥 안다라고 치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명반응 대사 중에서 관계 1과 2가 모두 관여하는 게 뭐야? 비순환적 광인산화거든? 그지? 그 다음에 관계 1만 관여하는 게 순환적이거든? 비순환적 광인산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산소가 만들어지죠. 여기는 그래서 관계 2가 없어. 알았지? 그지? 관계 1만 있다. 기억 안 나시면은 영상을 보세요. 알았죠? 관계 1만 있다. 순환적만 어때? 돌아간다. 여기는 관계 1과 2가 다 있다. 관계 2도 있고 관계 1도 있다. 그래서 산소가 생겨도 여기는 상관이 없는 게 루비스코어가 없다고. 아시겠죠? 그죠? 자, 정리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 엽육세포에서는 CO2 고정을 해.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유관속초세포에서는 뭐래? 켈빈 회로를 한다고. 켈빈 회로를 통해서 뭘 생성을 합니까? 당을 생성하죠. 언제? 동시간대. 알았지? 그지? 자, 동시간대에 CO2 고정과 켈빈 회로를 어때?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포식물의 어떤 대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공간적 분리 대사 과정이라고 얘기해. 됐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엽육세포를 봅시다. 엽육세포가 위에 있는 세포잖아, 그지? PP 카르복실 화효소 얘를 갖고 있다. 약자로 PPC. 엽록체에는 뭐가 없다? 루비스코어가 없다. 그죠? 명반응 관련해서는 관계 1도 있고 관계 2도 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유관속초세포도 엽록체는 갖고 있고 대신 여기는 카르복실 화효소가 존재할 필요가 없겠지.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니까. 맞아? 루비스코는 있어야 되지.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당을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루비스코 때문에 광업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산소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관계 1만 있다. 아시겠죠?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시포식물의 대사가 지금 PPT로 써봤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메조필셀이라고 하는 게 엽육세포예요. 그죠? 번들시셀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유관속조세포예요. 일단 CO2는 여기로 들어간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때 이제 CO2랑 반응하는 애가 누구라고요? 포스포
에놀 피루부산이 반응한다고. 탄소는 3개짜리고. 그죠? 이때 관여하는 효소가 누구라고요? 포스포 에놀 피루부산 카르복실레이스라고. 그지?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고? 옥살초산이 만들어진다고. OAA가 만들어져. 그지? 맞아? 그래서 탄소가 몇 개짜리? 4개짜리야. 그래서 C4야.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런데 명반응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PH라고 하는 전자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뭐예요, 얘가? 환원제죠, 환원제. 환원제가 산화가 되면서 옥살초산을 말산으로 환원시킨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말산은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어때? 진입을 하죠. 유관석조 세포 쪽으로. 자, 그런 상태에서 말산에서 얘가 피루부산으로 어때? 탄소수가 하나가 줄잖아. 요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탄산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CO2가, 이탈된 CO2가 켈빈 사이클로 들어가서 당을 만들어주는데 관여를 하고, 당연히 여기는 루비스코가 있어야 되겠지. 자, 피루부산은 다시 엽육세포로 들어가서 PP로 어때?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에서 ATP를 뭐 한다고? 소모한다고. 자, 그러면 ATP를 쓰는 차원에서 뭐야? 단점. 광호흡을 안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뭐예요? 장점.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대사가 어때?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장단점은 다 있어요, 원래. 세상사. 그치? 자, 캠식물 보도록 하죠. 자, 캠식물은 사막과 같은 매우 베리 그치? 자, 사막과 같은 매우 고온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 적응한 식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캠식물이라고 얘기를 해. 대표적으로 이제 선인장과 파인애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죠? 이 선인장과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건조한 지역에서 적응한 식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수 조직이 발달돼 있어. 아시겠죠? 그죠? 저수 조직.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런 식물 같은 경우는 기공을 함부로 열 수가 없어. 맞지? 왜? 기공을 열게 되면은 광합성 측면에서는 CO2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때문에는 괜찮지만 수분이 이탈되기 때문에 말라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캠식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식물은 낮에 기공이 열리는 거에 반면에 캠식물은 예외적으로 밤에 열리는 게 특징이에요. 밤에. 이게 중요해. 알았지, 그지? 그래서 자, 굉장히 이변적으로 얘는 밤에 기공을 엽니다. 왜냐하면 이체적으로 낮에 기공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분 손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알았지, 그지? 그럼 낮에는 기공을 원래 열리는 어떤 메커니즘이 식물은 공통적으로 있는데 낮에 기공을 닫을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아까 얘기한 수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ABA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밤에는 기공이 열리는 어떤 내용은 여러 가지 어떤 논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모르는 부분이 좀 많아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죠? 어쨌거나 캠식물은 밤에 기공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얘네들은 엽육세포에서만 일어나. 유관석초세포는 관여하지 않아. 그런 측면에서 누구랑 동일해? 시스레 식물과 동일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소는 어디야? 캠도 엽육세포에서만 일어나.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밤에는 자 기공이 뭐가 돼? 열려. 아시겠죠? 그죠? 자 기공이 열리니까 CO2가 유입돼. 엽육세포로. 그지?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러면 이 엽육세포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물질과 CO2가 어때? 반응을 하겠지. 맞아 안 맞아? 자 그 물질이 바로 뭐냐면 똑같이 PEP예요. 아시겠죠? 그죠? 얘가 이제 PEP랑 어때? 얘가 결합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탄소가 3개죠? 그러면 이때 탄소 4개짜리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 걔가 누구예요? 옥살, 초산. 옥살 아세트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얘도 최초의 고정산물은 탄소가 4개야. 아시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시포식물처럼 관여하는 효소도 똑같아. 포스포 에놀 피로부산 카르복실레이스가 관여를 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PEP는 언제 만들어지는 걸까? 자 포도당의 무슨 과정? 해당 과정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죠? 해당 과정. 원래 최종산물은 이 다음 단계에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이제 PEP가 얘가 중간에서 어때? CO2랑 반응해 버린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밤이잖아. 그치? 밤이니까 이거를 바로 켈빈으로 돌릴 수가 없다고. 명반응 산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옥살초산을 일단은 말산으로 바꿔요. 그럼 이 과정도 환원이 되겠지. 똑같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 말산을 액포에 중심 액포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액포는 말산이 유입되기 때문에 pH가 감소가 돼요. 아시겠죠? 그죠? pH가 감소가 돼. 자, 그럼 끝난 거예요. 밤에는 끝난 거라고. 자, 그러면 밤에 하는 역할은 대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CO2 고정대사가 일어나는 거지 뭐. 그치?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나주로 어때? 동이 트게 되면 급격하게 이 지역은 어때요? 금방 건조해질 거 아니야. 맞지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뿌리에서 기인한 ABA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기공은 뭐가 되지? 기공은 클로즈가 돼. 기공은 닫혀요. 알았죠 그죠? 기공이 닫히니까 기체가 못 들어올 거 아니야, CO2가. 맞지? 그러니까 말산에서, 액포에서 말산을 유출시킵니다. 아시겠죠? 그죠? 말산을 유출시켜. 마찬가지로 이 말산을 탈탄산 반응을 통해서요. CO2를 유리시켜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피로부산이 떨어져 나가겠지. 탄소 3개짜리가. 그지? 자, 이 CO2는 켈빈 회로로 들어가. 그지? 그러면서 얘가 당을 생성해. 그치 뭐. 맞아요? 그러면 낮 사이에 이 액포는 말산이 유출되기 때문에 pH가 상승을 해. pH가 상승을 한다고. 자, 이때 이제 피로부산은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다양한 물질 대사에 이용돼. 그죠? 자, 그럼 봐봐. 밤에는 어떤 대사를 하죠? 밤에는 CO2 고정을 한다라고 했지. 맞아요?
그럼 낮에는 뭐 하죠? 켈빈 회로를 통한 당 생성 과정을 하지. 그지? 맞아? 같은 장소에서 하지? 그럼 공간적 분리대사는 아니지? 그럼 뭐가 다른 거야? 시간이 다르지. 이게 캠식물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됐어, 안 됐어? 자, 그래서 일단 캠식물 같은 경우는 CO2 고정에서 사용하는 이 카르복실 화효소는 시포식물과 같다. 그죠? 그리고 낮 시간 동안은 루비스코이에서 당을 생성한다. 라고 어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엽육세포에서 PEP 카르복실 화효소와 루비스코가 모두 존재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자, C3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 세포가 엽육세포죠. 엽육세포의 세포질과 엽록체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세포질에는 PEPC라고 하는 효소가 없다. 없잖아. 그치? 엽록체에는 루비스코가 있다.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시포식물은 엽육이랑 유관속초 세포로 나눌 수가 있죠, 일단. 세포질과 엽록체. 얘도 세포질과 엽록체. 그지? 세포질에는 PPC를 갖고 있고, 엽록체에는 루비스코를 갖고 있지 않다. 유관속초 세포는 PPC를 안 갖고 있고, 엽록체는 루비스코를 갖고 있다. 캠식물은 세포질, 엽육세포에서 세포질에 PPC도 갖고 있고, 엽록체에 루비스코도 갖고 있다. 다 다르지. 넘어갈게요. 자, 캠식물의 대사를 볼게요. 일단 이게 이제 밤이란 얘기죠. 자, 밤 동안에 기공은 어떻게 돼? 열려. 기공이 열리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들어와.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탄산으로 바뀌어. 그지? 탄산수소로 바뀐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그럼 물에 녹아있는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자, 포스포에놀 피로부산과 결합을 해야 하네? 하지. 맞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PEP, 이때 관여하는 효소가 PEPC. 맞아요? 이때 이제 옥살초산이 만들어져. OAA. 그래서 탄소 4개짜리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 탄소 4개짜리가 NADHA에서 전자를 제공받기 때문에 이 과정은 당연히 환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 CO2 픽세이션. 고정. 맞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말레이트라고 하는 말산이 액포로 들어가서 중심 액포, 그죠? 저장이 됩니다. 밤사이에 액포는 그래서 pH가 낮아지죠. 그죠? 자, 낮이 되게 되면 기공은 닫히게 되고, 기공이 닫힌 상태에서 광합성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액포에 저장이 되었었던 말산이 유출돼. 아시겠죠? 그죠? 유출되고, 유출된 말산이 삼탄소 화물인 피로부산과 이산화탄소로 어때요? 해리가 되겠죠? 맞죠? 그지? 그럼 CO2가 어디로 들어가? 켈빈 네로로 들어가서 루비스코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당이 만들어지겠지 뭐. 맞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건 뭐예요? CO2 고정 반응, 이거는 켈빈 네로 반응. 시간적 분리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그냥 말로 할게요. 이 PPC라고 하는 효소에 PPC의 어떤 그 효소에 친화력을 보게 되면은 CO2에 대한 친화력이 매우 높다. 알았지? 그치? 산소에 대한 친화력은 얘는 아예 없어. 알았지? 그치? 그래서 CO2의 친화력을 보게 되면 PPC와 로비스코 중에서 당연히 PPC가 더 크다.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광합성 CO2 고정률이 얘가 훨씬 더 퍼펙트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있는 애가 지금 C4 식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식물이 바로 뭐예요? 캠 식물이죠. 일단 C4 식물은 유관속초세포와 엽육세포가 모두 관여한다라고 하는 거. 두 종류의 어떤 광합성 세포가 관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엽육세포로 들어간 어떤 CO2가 C4회로를 통해서, 그죠? CO2가 어쨌거나 유관속초 세포 쪽으로 어때? 제공이 돼야 안 돼? 된다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C4회로는 CO2 고정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켈빈 사이클의 목적은 뭐예요? 당 생성이 목적이에요. 그게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게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죠? 자, 반면에 캠식물 같은 경우는 C4회로도 돌아가 안 들어가? 돌아가. 근데 얘는 연속적인 대사라고 한다면 얘는 어때? 시간을 두고 한다고. 시간을 두고. 그지? 자, 그래서 이제 C4회로가 밤사이 일어나고 CO2 고정이, 그리고 나서 낮에는 액포에 있는 어떤 거? 유기산을 어때? 이용해가지고 CO2를 이탈시키죠? 그래서 이제 켈빈 사이클을 통해서 글루코스, 당이 만들어지는 건 똑같다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왼쪽이 공간적 분리대사고 오른쪽이 시간적 분리대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CO2의 고정이라고 하는 거는 광합성에서 얘기하는 CO2의 고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의가. 말 그대로 이 CO2를,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맞지, 그지?
근데 전체 광합성에서는 이 유기물이 뭐가 돼? 당이 되는 거고. 맞아요?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야? 유기산이 될 수도 있다고. 알았지, 그지? 그래서 이때는 무슨 요소가 필요하다? 고정 요소가 필요하다. 이 고정 요소는 CO2를 어떻게 기질로 할 수 있는 어떤 효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카르복실 화효소라고 얘기해. 다. 루비스코도 카르복실 화효소, PPC도 카르복실 화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 광호흡은. 좀 쉬었다가 바이러스 들어가도록